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새롭게 진행을 맡은 정대철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생애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늘 좋은 정보도 주시고 애를 쓰시는 장래 플래너 조마리아 씨를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한 건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뵀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저하고는 처음입니다만은 이렇게 이미 한동안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조마리아 씨에 대해서 또 잘 아실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시작하기 전에 뭐 살짝 한 가지 또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를 통해서 네, 매주 월요일 새벽에 맞습니다. 5시 네, 반에 네, 늘 좋은 말씀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경험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위한 장래 혹은 또 다른 우리 가족을 위한 장래.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입니다만은 언젠가는 한 번은 그렇죠. 꼭 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참 난감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될지를 네, 모르고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양로원에 계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거를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많은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또 각 뭐 직장이나 일터나 정말 많은 바쁘고 중요한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소중한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장래 준비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 훗날 어차피 내가 없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의사에 가서 장의사 상담을 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렇게 젊을 때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은퇴하시고 이러시면은 또 수입도 없으시고 그때 가서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한 30년, 20년 전에 미리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네. 그때 미리 묘지를 해놓을 걸 또 장례 준비도 미리 해놓을 걸 다 껄껄껄 하시면서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그 부모님 양로원에 계신다던가 또 오랜 병을 앓고 계시면 정말 그 마지막을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말이 그렇지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소중한 선택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없는 거죠. 네. 마음 편안하게 네.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제일 궁금하신 게 요즘에는 그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전화가. 사실 이거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뭐 가족들 중에 미리 그런 경험을 좀 해봤다면 그렇죠. 알 수 네. 있지만 이건 전혀 막닥뜨리기 전까지는 감을 잡을 수 없는데 그렇죠.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네. 이제 장의사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종류 내용과 네. 또 묘지 측에서 들어가는 그 묘지 관리소에서 이제 페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과 또 장례비 또 묘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네. 디테일하게 네, 네.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 요런 네. 요런 정보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정보를 오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장의사 측에다가 내는 비용하고 묘지 측에 내는 비용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군요. 네, 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네.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봐요. 사실 묘지하면 내가 영원히 거주하는 그 안장하는 그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장의사 비용은 서비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움직이는 또 그 법적인 서류 절차라든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께 이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에 많이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네.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는 이 다음에 한국에 선산이 있고 또 한국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한국 가서 묻힐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부모님들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0, 30년이 지나면 자녀들이 다 여기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고 이러면은 한국에 또 잘 안 가시게 되세요. 또 이 자녀들이요. 네, 못 가시게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여기 자식들이 네. 다 있는데 왜 거길 갑니까? 이러고 적극 만류를 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에 가려고 이 묘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지금 하려니까 너무 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묘지 하나에 뭐 돈 1,000불 저 같은 경우에는 묘지 하나에 600불에 샀었거든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은 금액이죠. 뭐 18,000불, 뭐 2만 불 이렇죠. 그래서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그 부모님 상을 당하면 묘지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 또 장의사에서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아무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부모님인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심도 크고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장례 비용을 많이 뭐 2만 불 내셨다고 그래서 그 장례식이 훌륭하고 아주 좋은 장례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장례 비용을 또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장례 서비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유는 돌아가신 분을 운구하고 또 연구차 사용하고 장례식장 사용하고 이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장례식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의사에 앉아서 장의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은 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인 큰 부담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많은 분들이 뭐 준비를 뭐 오래전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런 큰 일을 치르고 나면은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소중한 이런 플랜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먼 훗날 50년 후에 70년 후에 지금은 또 100세 시대라서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70세 이걸 안 해놓으시면 30년 후 100세가 되시면 이 장례비가 아마 한 5만 불 될 거예요.
또 10만 불 될 거예요. 왜냐면 30년 전에 장례비가 그 상조회 같은 거 들으시잖아요. 10,000불이면은 묘지도 한 2,000불, 3,000불 정도 묘지 측에 내는 거, 묘지가 700불, 비석이 3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0불이면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장의사의 장례비가 또 한 2,500불, 또 음식 먹는 거 한 1,000불, 그러면은 10,000불을 가지고도 한 6,000불 다 쓰고도 몇천 불이 남았습니다. 우리 조마리아 씨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조금 한 26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것이 네. 뭐 그냥 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네. 될 것까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그 회사에서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입니다 하고 가상 금액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상 금액이 장례 비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10,000불이 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3만 불 들어가요. 아이고. 장례비랑 묘지가 없으시면요. 3만 불을 내셔도 그렇게 큰 묘지가 뭐 아주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한 묘지를 사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만 불이 넘습니다 이럴 때 많은 저희 한인분들이 2만 불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불이 훨씬 넘고 거의 4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와, 그러면 벌써 또 한 1, 2년, 2, 3년 뒤에는 또 얼마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이게? 2, 3년 후에는 뭐 정말 확실하게 3, 4만 불 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정말 15,000불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알뜰살뜰하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많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나서 준비하는 것과 미리 하시는 거하고는 그 할인 혜택의 차이가 있고 없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시면 뭐 깎아주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묘지가 10,000불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놨는데 네네. 뭐 2, 3년 뒤에 그게 뭐 한 2만 불이 됐다. 네.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 장례 보험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보험 개념으로. 네네. 그러니까 묘지는 보험이 아니고 프로퍼티잖아요. 그렇죠.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처리는 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장례식 서비스 자체는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트리플A 이제 저는 트리플A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트리플A 멤버십을 갖고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키를 갑자기 차에다가 놓고 내렸다든가 또 뭐 가스가 떨어졌다든가 타이어가 그러면 펑크 났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타이어 펑크는 잘 예를 안 들어요.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몇 번.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금방 달려오잖아요. 그럼요. 1시간 내에 그럼요. 달려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떠나잖아요. 장례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은 일단은 돌아가시면 전화만 한 통 하면은 그 지정된 장의사에서 다 모시고 가서 법적인 서류 절차하고 뭐 운구부터 하관 그 내가 정해놓은 묘지를 준비해 놓은 그 묘지까지 하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 플랜 안에요. 그 안에.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불의 장례보험을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30대도 애들 다 들어서 자기네들이 각자 붙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아이들이 70년 그러니까 50년 하면은 80세죠. 8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젊으세요, 요즘 80세가. 그러면은 50년 후에 이 장례식 비용을 플랜을 50년 후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가격으로 못하죠. 못하죠 그때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나 50년 후에 하실 건지 그거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놓으면은 되는데 그걸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놓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묘지는 땅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묘지에 이제 그 묘지 측에서 뭐 한 500기 정도씩 조금씩 열어놓고 또 가격을 올리고 또 6개월이고 1년 있다가 또 조금 오픈해가지고 가격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한인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 묘지에다가 모실까 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인 공원묘지를 조성을 했었던 거죠. 조마레아 씨가요? 네네네. 어. 그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에다가 네. 한인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한 1200기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과 한 5년 전, 4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때 2,300불에다가 2,700불에다가 3,200불에다가 마지막이 4,500불 가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통 10,000불, 어. 15,000불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네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예. 네, 아직까지 묘지 준비라든가 네. 이런 장례에 관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제는 조금씩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내 자신의 그 먼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사실은 제가 광고를 구태여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주로 이제 외국 분들하고 또 제 주위의 한인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바쁘게 이제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좀 제가 그 많은 한인분들에게 좀 실망을 드린다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좀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조마리아 씨가요? 네네. 야단을 맞으셨어요? 네, 예. 그게 몰라서 못했다. 왜 너가 이런 일을 오래전부터 하면서도 그러니까 같은 한 노인 아파트에서도 5층에 사시는 분은 벌써 20년 전에 했는데요. 또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언제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 20년 전에 뭐 25년 전에 묘지를 사실 때 단체로 또 묘지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에서요. 그래요? 예.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묘지를 구입을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되게 지혜로우신 거죠. 네. 그런데 그때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거의 예전에 묘지를 2,000불에 사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의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 내용이 5,000불에서 지금 6,000불 정도로 또 올랐어요. 네. 6,000불이 넘어요. 네. 불과 한 6개월 전에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6,5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6,500불이냐면 묘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묘지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내용이 비석. 비석이 있어야지 내 자리가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석을 비석 회사에서 딜리버리를 해주면 설치를 해야 돼요. 아, 그것도 또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비석을 사시고 또 비석을 설치하는 인건비, 작업 비용을 또 묘지 측에다 내셔야 돼요. 자, 오늘 그 지출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장례 비용 가운데에서 네. 특별히 이제 장의사에 지출하는 비용, 묘지 측에 네. 지출하는 비용, 그 기타 다른 추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은데 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